먼저 일단은 나눔과 분수예요. 이 내용은 3학년 처음 시작했을 때 분수 똑같이 나누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집트 분수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학년 1학기 때 분수의 덧셈과 뺄셈 이나 뭐 약분 통분 부분에서 분수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뺄셈까지도 아이들이 조금 어느 정도 하는 아이들이 풀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라서 저는 3학년 아이들한테 좀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해주면서 넘어갔어요. 자, 처음 시작은 똑같이 나누기인데요. 자, 왼쪽에 보면 지금 10쪽에 보면 삼각형과 원과 사각형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공평하게 셋으로 나눠 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한번 제가 어떻게 나누는지. 자, 뭐, 세 개로 나누라 그러면 사실 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 중심 찍고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것도 있고. 자, 이거는 뭐 무수히 많죠. 자, 이렇게 나누어도 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무조건 중심 찍고. 자, 이렇게 나누어도 되고요. 저 얼마든지 나오죠. 자, 우리 피자 나누듯이 5개로 나누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띄엄띄엄 이렇게 뭐 5개로 해가지고 나누는 건데요. 자, 지금 삼각형이에요. 자, 삼각형은 여기서는 제가 3개로 나누는 방법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뒤쪽에 보면은 17쪽인가요? 14쪽인가? 그쪽에 보면은 이제 뭐 삼각형을 한 개인 상태에서 4개로 나누고, 뭐 8개로 나누고, 뭐 9개로 나누고, 뭐 16개로 나누고, 막 이런 내용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뒤에서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이들한테 3개로 나누라 그러면 보통의 아이들이 이렇게 나눠져요. 가장 일반적이죠. 자,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또 이렇게도 나누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 이것도 일반적이에요. 자, 이 경우는 이제 나눌 때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게 나눠주고요.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게 나눠주고요. 그리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게 나누어줘야 사실은 이렇게, 자, 모양이 똑같이 나누어져요. 자, 근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생각을 못하는 내용이, 자, 요걸 제가 한번 3등분 해볼게요. 이렇게. 요 2가지 모양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많거든요. 자, 그런데 자,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뭐 이것은 사실은 이 모양뿐만이 아니라요. 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도 똑같이 3개로 나눠줘요. 무조건 가운데 자, 중심의 점을 찍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만약에 뭐 요만큼 갖다 보면 요만큼 가져가지고 간 위치에 걔네들을 연결해 주기만 하면 사실은 똑같이 3개로 나눠지는 도형이 돼요.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보통은 이렇게 2가지 경우만 찾기 때문에요. 자, 그 이외에 다른 모양들도 있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자, 어떤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온다는 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 오각형. 자, 똑같이 5개를 나누는 경우를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나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중심 반 나눠서 이렇게 중심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 예를 들어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 3개로 나누고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자 이렇게 처음에 있는 위치, 처음에 있는 위치, 처음에 있는 위치, 처음에 있는 위치, 처음에 있는 위치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 경우도 똑같이 5개로 나누어져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이 나오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2개로 나누고 뭐 3개로 나누고 6개로 나누는 경우를 한번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2개로 나누는 경우도 뭐 이렇게도 나누고 사실은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그쵸? 방법은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면 자, 이 경우에서 자, 이것도 3등분을 해줄게요. 제가. 자, 이렇게 3등분을 해줘서요. 요 위치라면 자, 무조건 얘네들이 다 자,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5학년에서 그 대칭 부분. 자, 요거는 사실은 그 선대칭 도형의
그 대칭축과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대칭축은요, 뭐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대칭 도형은 아니에요. 점대칭 도형에 가깝죠. 이렇게 가운데 점이 있을 때, 자, 점대칭 도형에 가까운데요. 요게 대칭축은 아니에요. 선대칭 도형이기는 하나, 요게 대칭축은 아니지만,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이거를 대칭축이라고 했을 때, 자, 대칭축은 다 무조건 한 점에서 맞는다는 거. 자, 그것도 여기서 같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5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제가 그랬던 이 주황색 같은 경우는 선대칭 도형의 대칭축은 아니죠. 그쵸? 이렇게 좀 다르게 모양이 나오겠죠. 접었을 때 똑같지 않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세 개로 나누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도 나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도 나오겠죠. 자,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자, 가운데 중심을 잡고 이렇게 나누는 경우 그런 것들만 여기에서 좀 주의해서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각형 나누기예요. 자, 아이들한테 요거 이제 뭐 2개로 나누라 그러면 요렇게도 나누고 요렇게도 나누고. 자, 그런데 이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제가 등분을 해볼게요. 자, 얘를 요렇게 나누어도 똑같은 도형 2개로 나누어져요. 얼마든지 이렇게 똑같은 도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똑같은 도형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에는, 자, 이렇게. 자,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 자,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8개로 나누는 경우에요. 자, 근데 사실은 4개로 나누는 경우도 그렇고요. 8개로 나누는 경우도 그렇고, 처음부터 4개, 8개로 나누지 않고요. 먼저 2개로 나누고, 그걸 또 절반으로 나누게 되면 4개가 된다는 거. 그리고 8개로 나누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4개로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눠도 되고요. 이렇게 나눠도 되고요. 얼마든지 자 나누는 방법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4개를 똑같이 다 절반으로 나누게 되면 8개가 된다는 거.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다 삼각형 모양 내지는 이런 스타일로 제가 나눴을 때 아이들한테 3개로 나누라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막 이거를 막 이런 식으로 나누고 싶어 해요. 자, 그렇지만 3개로 나누는 경우는 사실은 이런 식의 형태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예. 아니면 이렇게 나온다든지. 자, 그리고 6개로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6개로 나누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먼저 3개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똑같이 6개로 나누게끔. 자,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사실은 연산에서도 조금 적용할 수 있는데요. 어떤 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8로 나눠라.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를 2로 나누고 또 그걸 2로 나누고 또 그걸 2로 나누면 사실은 8로 나누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먼저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2로 나누는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똑같이 나누기를 좀 해봤고요. 자, 그리고 넘겨서요. 자, 이제 여기에서 랩타일이라는 것이 나와요. 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랩타일 같은 경우는 똑같이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래 모양과 모양까지 똑같아야 되는 거죠. 크기만 작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랩타일이라고, 크기는 다른 조각으로 모양은 같지만 그것을 우리가 랩타일이라고 얘기하고요. 사실은 지금 이 뒤쪽에 보면은 사다리꼴 모양이라든지 자 이런 모양,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저 뒤쪽에 있네요. 자, 저 뒤쪽에 보면 조금 또 약간 이런 모양 있죠. 자, 이런 모양을 사실은 지금 자 랩타일로 나눠보라는 건데요. 이런 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얘들을 조각조각 낸다는 거죠. 그냥은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누면 3개로 나누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3개가 아니라 4개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자, 얘들을 조각조각 내서 나누어 보겠다는 거죠. 자, 요거 정도도 아이들이 굉장히 3학년 정도 친구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 경우는 지금 얘는 꼭 지워주셔야 돼요. 이거를 아이들이 보면 100% 이거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요거는 화이트로 지워가지고 보지 못하게. 그러면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점도 있어서 여기서 너무 쉬워요. 그런데 점이 없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이런 모양으로 나뉘는 것들 사실은 접근을 하려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삼각형의 조각들로 자, 나누어서 자, 이렇게 나누어진 상태에서 자, 이 조각들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자, 4, 32, 12조각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4개씩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한 조각당 3개씩 들어간다는 것들을 이해해서 풀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자, 접근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냥 이렇게 되게 착하게 나누어졌어요. 그렇지만 나누지 않은 상태로 아이들한테 먼저 풀어볼 수 있게끔 자,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다 합쳐서 12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3개씩 들어가서 3개씩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3개 들어가는 경우와 이렇게 3개 들어가는 경우인데 자, 이렇게 3개 들어가는 경우는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자, 여러 가지 등분법해서 똑같이 4개로 똑같은 모양으로 4개로 나누는 건데요. 자, 요거는 조금 자, 해야 될 내용이 좀 많아요. 제가 중점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자, 이렇게 나누어진 경우에 자, 이 경우도 지금 사실은 나누는 방법이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선 따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밖에는 안 나와요. 3가지 경우밖에는 안 나오지만 사실은 선 따라 나누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것들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것도 사실은 그 대칭에서요. 점대칭을 좀 잘하는 친구들, 한마디로 돌리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처럼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갔으면 얘는 이쪽으로,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가고요. 자, 그리고 이 경우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갔다. 그러면 자, 이렇게 가지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얘. 자, 이렇게 가지고요. 이렇게 가주면 이 경우도 지금 똑같은 조각, 4조각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돌리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점대칭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나눠볼게요. 요거는 아이들하고 활동을 해도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제가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 나누고요. 자, 제가 이 방향으로 갔어요. 그럼 얘도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요. 이렇게 가고요. 자, 이렇게 가고요.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제가.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요. 자, 이쪽으로 가야 되고요. 자,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 경우에도 지금 똑같은 조각, 4조각으로 나뉘게 돼요. 자, 그거를 제가 잠깐 전에 제가 만들었던 거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퍼즐처럼 맞출 수 있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4조각. 아까 그런 원리로 해서 제가 만든 조각들이에요. 이 조각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퍼즐처럼 조금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자, 모양 만들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아이고. 자, 이렇게. 사실은 이거 퍼즐 맞추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모양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아주 쉽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제가 선 따라가지 않고 만들었던 거를 이렇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요. 자, 지금 요거는 4 곱하기 4에서 16칸으로 나눠지는 경우들이었고요. 조금 더 이제 칸수가 많은 경우들도 있어요. 자, 지금 얘도 이 상태에서 했으면, 자,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돌아갔죠. 자,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듯 보여요. 지금 이런 거. 자, 이렇게. 요것도 4조각이거든요. 자, 어떻게 맞춰야지 사실은 조금 헤맬 수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그쵸? 그리고 얘도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게.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면, 자, 이 경우는 지금 66에 36, 36칸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양들이에요. 자, 얼마든지 집에서 아이들하고 활동으로 자,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좀 재미있는 내용이고요. 저는 이거를 뭐 약간 좀 교구 이런 파는 데에서 사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냥 어머님들은 색지로 이런 걸로 만드셔가지고 칸만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실제로 만들어서 한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얘네들을 나눠서 쉽게 이렇게 어떤 분할, 요거는 돌리기에 대한 연습도 조금 할 수 있으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 좀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퍼즐이 하나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쥐어주고 한번 만들어봐. 아니면은 아이들한테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게끔 훨씬 복잡한 모양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요거는 제가 6 곱하기 6 형태로 만들었고요. 8 곱하기 8까지도 가능해요. 자, 요거는 사실은 또 어떤 곳에도 활용할 수 있냐면 실제로 사고력 문제들을 보면은요, 뭐 이 안에 사과 같은 걸 넣어놓고요. 사과를 한 4군데 정도 넣어요. 그런 다음에 걔네들을 똑같이 나눠가지고 모두 다 사과가 하나씩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나누어 봐라.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해결할 때,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여서 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죠. 자, 3조각, 뭐 6조각, 4조각으로 나누는 경우도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처음부터 4조각이 아니고요. 2조각으로 나누고 나서 걔네들을 또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예, 잠시만요. 지금 또 수학을 제가 하고요. 자, 4조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자, 지금 요거가 나오는데 이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 나오는데요. 자, 이 경우도 뭐 2조각, 4조각, 3조각은 어려워요. 이거는 자, 5조각으로 나누고요. 4조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누면 뭐 4조각이 나와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이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 4조각으로 나눌 때 사실은 모양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2가지밖에 안 나오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거는 없네요. 지금 보니까. 이걸로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사실은 모양이 뭐 한 2개 정도밖에 안 나오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요 중심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도 사실은 똑같은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무수히 많은 경우가 나와요. 자, 이런 도형. 지금 이거는 선대칭이면서 점대칭인 도형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거. 예. 넘어가서 이제 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는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 여기 뭐 앞에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어떻게 읽는지 그런 내용들은 지금 3학년 1학기 때 이미 학교에서도 다 배우고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요거 지금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규칙이거든요. 그리고 사각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걸 여기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조금 알려드리려고 제가 준비해 왔어요. 자, 지금 이거는 삼각형 하나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삼각형 제가 지금 여기서 그 4개로 만드는 거잖아요. 4개로 나누어 가지고 3개를 색칠하는 건데, 자, 4개로 나누는 방법은요. 자, 이렇게 변을 2개로 똑같이 변을 2개로 똑같이 변을 2개로 나눠 가지고 걔네들을 연결하면 자,
얘가 바로 자, 요 첫 번째 줄에는 하나 들어있죠. 자, 이 줄에는 3개 들어있어요. 아, 한마디로 얘는 1 더하기 3 해서 4가 되는구나.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그 다음 거는 요거를 제가 3등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자, 3등분 해서 걔네들을 연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줄에는 하나. 자, 요 줄에는 3개. 아, 요 줄에는 5개. 가만 보니 우리가 이거 홀수들의 합이네. 홀수들의 합하면 뭔가 생각나시는 게 지금 우리 규칙 기권에서 사실은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자, 4개로 제가 또 나눠 볼게요.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그 다음이 몇 개로 나눠지는지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푸느냐죠. 다음 거를 예상을 하는데 그냥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로 풀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풀 것이냐예요. 그 다음 거? 아니 뭐 그 다음 건? 그 다음 건? 해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하나하나 더해 나갈 것이냐. 자, 가만히 보니 얘도 지금 이 1이라는 건 다른 식으로 했을 때 1 곱하기 1. 자, 요 4라는 건 2 곱하기 2. 자, 요 9라는 건 3 곱하기 3. 자, 여기 그 다음은 우리가 세지 않았지만 16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4 곱하기 4. 그리고 얘를 똑같이 5개로 나누어 가지고 삼각형을 그렸을 때 자, 5 곱하기 5에서 25칸. 그러니까 갑자기 16칸으로 나누라든지 25칸으로 나누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걸 알면 사실은 어렵지 않게 얘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같은 경우도 6개씩 나눠가지고 6 곱하기 6 해서 36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쌓기나무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자, 이렇게 그때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만 다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요거는 그냥 1 곱하기 1이고요. 자, 이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거를 없애서 여기다 붙일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2의 형태가 됐어요. 자, 여기 있는 거 3개를 띄어서 여기다 3개를 붙일 거예요. 자, 그러면 3 곱하기 3의 형태가 될 거고요. 자, 여기 있는 거 6개를 빼서 이쪽에다 6개를 붙일 거예요. 자, 그래서 4 곱하기 4의 형태가 나온다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자, 여기가 바로 그 내용이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사각수 이렇게 또 이야기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분수에서도 사실은 규칙을 설명할 수 있고요. 자, 똑같이 나누는 거에서 얼마든지 다른 영역과 연결을 해서 아이들하고 다시 한번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 번 들었다고 해서 100%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 이쯤 제가 한 3번, 4번 설명하면 아이들이 그 다음번엔 딱 알아요. 아, 선생님 그거였죠? 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계속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반복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는 예. 자,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자, 요것도 뭐 어렵지 않아요. 자, 7교로 해가지고 분수 설명하는 건 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가장 작은 조각이 몇 개 있는지에 따라서 그걸 분수로 표현해가지고 자, 설명을 해줄 수 있게끔 하시면 돼요. 자, 요 내용은 뭐 설명을 여기서 지금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우리가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개 있는지를 몇 개 중에 몇 개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만들어줬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가 아이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연두색을 통째로 빼서 여기다가 붙여준다는 거. 왜냐하면 아이들이 요것만 빼서 여기다 어떻게 붙여주나 이렇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연두색 통째를 빼서 자, 여기 붙여준다는 거예요. 자,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어서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그림만 보고 풀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사실은 3학년 아이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지만 5학년에서
단위 분수의 합으로 분수 표현하는 내용이 실제로 문제집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설명할 때에도 자, 요 내용을 같이 좀 보여주시면 좋아요. 자, 5학년 친구들이어도 이 내용이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충분히 설명할 내용이 있고요. 자, 지금 이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분수를 표현을 지금 빵 3개를 자, 5명이 공평하게 나눈 것입니다. 한다면 자,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분수로 얘기하자면 5분의 3이에요. 3개를 가지고 5명이 나누는 거니까요. 자, 그거를 우리가 단위 분수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자, 5분의 3을 단위 분수로 지금 우리가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요 내용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그냥 우리가 옛날 이집트에서는 단위 분수로만 분수를 표현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수에서부터 단위 분수가 어떻게 지금 쓰여지는지 그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들한테 이제 어떻게 접근하셔야 하는지. 자, 지금 이것도 사실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쉽게 뭐 지금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걸 자꾸 6분의 3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그냥 통째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전체 얘가 얼마지? 그럼 2분의 1 나올 거고요. 자, 얘도 똑같이 3개를 나눈 것 한 조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3분의 1이다. 결국엔 2분의 1하고 3분의 1을 더한 값이 6분의 5다. 근데 왜 이렇게 해요? 옛날 이집트에서는 단위 분수로만 분수를 표현했기 때문에 6분의 5라는 건 없어.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라고 할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줬지만 이런 거 없이도 사실은 풀 수 있어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자 6분의 5 하고 이렇게 실제로 6분의 5 같은 경우는 빵 5개를 6명이 나눠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단위 분수로 뭐 2분의 1도 있고 3분의 1도 있고 4분의 1도 있는데 그러면 가장 큰 조각으로 내가 한 사람당 얼마씩 줄 수 있겠냐 생각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6명한테 이렇게 2분의 1씩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해서 6명한테 일단 먼저 2분의 1을 주는 거예요. 자, 2분의 1씩 줬어요. 자, 그 다음에 남은 조각도 6명한테 나눠줄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결국엔 3분의 1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명한테 2분의 1과 3분의 1을 한 조각씩. 자, 요 내용이죠. 자, 요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런 거 없이도 사실은 자 설명이 가능하고요. 자, 그 옆에 9분의 4 같은 경우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예요. 자, 그러면 자, 이 경우도 지금 자, 빵 4개를 가지고 9명한테 나눠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처럼 2분의 1을 한번 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2분의 1씩이면 8명한테는 밖에는 못 나눠줘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씩은 나눠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2분의 1보다는 좀 더 작은 조각. 3분의 1씩 나눠보겠다. 그러면 3분의 1씩 요렇게 한 사람당 일단 요만큼씩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9명한테 줬죠. 하나, 둘, 셋 해서 9명한테 줬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조각을 또 9명한테 나눠준다는 얘기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9개를 나누면 안 돼요. 자, 처음에는 3개로 제가 어떻게 나눴는지 보셨죠? 3개로 먼저 나눈 다음에 걔네들을 또 3개로 나누는 거죠. 자, 그렇게 해야 9개를 그래도 좀 균등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같은 경우 3분의 1과 자, 9분의 1 이렇게 두 조각을 한 명당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요거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3학년 친구들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약수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여기서는 약수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단위 분수를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 그런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까지 그리고 사실은 뭐 4학년, 뭐 5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려워한다면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요
자, 요렇게 지금 이렇게 랩타일로 나누는 것들 뭐 풀어보셨으면, 자, 이제 어떻게 나눠야 할지 요거는 이제 아실 거고요. 제가 요 모양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저 요거는 다른 곳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것도 이제 똑같이 4개로 나눠와라. 그 경우에도 지금 저는 이렇게 약간 모양이 있는 것들로 제가 가지고 왔지만 모양이 없는 거라면 사실은 이 경우도 이렇게 5개로 나누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똑같이 4개로 나누라. 그렇다면 지금 4, 5, 20, 20개를 4개로 나누니 하나당 5개씩 모양이 들어가겠구나. 자, 이거는 사실은 뭐 랩타일로 나누라는 거는 아니었지만 사실은 나누면 얘네들이 이렇게 랩타일의 모양으로 나뉘게 돼요. 자, 근데 이런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이 경우는 사실은 랩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라인데요. 자, 지금 얘도 이렇게 개수를 조각조각 내서 설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얘도 20개거든요. 작은 사각형. 그러면 이 경우에도 하나당 5개씩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자, 하나당 5개씩 정사각형이 들어간다? 그러면 생각나시는 게 있죠. 자, 뭐냐면 이 모양이에요. 펜토미노 모양이죠. 자, 이렇게 정사각형 5개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런 모양, 이렇게 긴 모양들이 여기 4개로 나뉘는 거 불가능해요. 그쵸? 그리고 자, 요 경우 한번 볼게요. 이 경우도 한 줄에 3개씩이 들어. 이 줄에도 3개. 이 줄에도 3개가 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우도 사실은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랩타일이 아니에요. 자, 제외시킬게요. 자, 3, 3의 형태는 제가 다 제외시켜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남는 형태가 이 형태인데요. 자, 요거는 실제로 넣어보니 자,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4개로 나눠지지 않아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양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남는 공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얘네를 4개를 채울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지금 자, 요 모양으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나 화면이 그냥 끊기네요. 자, 둘 그리고 셋 자, 4개의 형태로 해서 모양이 자, 이렇게 나뉘게 되겠죠. 이렇게 모양이 4개로 나뉠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자, 다른 모양들도 한번 나눠 보시는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이 경우가 지금 제가 화면이 좀 약간 이걸로 보세요. 네, 이상하네요, 제가. 자, 지금 이 경우가 5학년 1학기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부분에서 문제집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금 가지고 와봤어요. 자, 24분의 11. 자, 이것을 단위 분수 2개의 합으로 표현해 보시오. 이랬는데요. 자, 이 경우는 자, 24분의 11이에요. 우리가 자, 몇 분의 1의 형태로 된다면 자, 분수의 덧셈인데요. 자, 24분의 자, 11이에요. 자, 네모분의 1 더하기 네모분의 1인 경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24분의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다 더하기 자, 24분의 19다. 자, 19 아니죠? 자, 6이네요. 자, 6이다. 자, 이런 경우가 24분의 10 되겠죠. 24분의 5하고 24분의 6을 더해서 24분의 11이 될 텐데 우리가 무조건 단위 분수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형태는 지금 단위 분수가 자, 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개념이 들어가야 되냐면 약분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같은 수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자, 이렇게 몇 분의 1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한마디로 지금 이 경우에 나눠지지가 않아요. 자, 이 경우에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똑같이 4로 나누어 가지고 자, 똑같이 6으로 나누네요. 자, 그래서 4분의 1을 만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24분의 몇이 몇 분의 1로 나눠지느냐 생각을 해보니 이 위에는 자, 24의 약수들로 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24의 약수들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1, 24,
2, 12, 3, 8, 4, 6. 자, 이렇게 우리가 약수들을 다 찾았어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을 조합해가지고 12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자, 본이 8하고 3이더라. 자, 그렇다면 24분의 3과 자, 그리고 24분의 8이구나. 자, 이 경우에도 아이들이 굉장히 하기 쉬운 착각이. 자, 이 경우는 보면은 24분의 3 같은 경우는 8분의 1이고요. 그리고 24분의 8 같은 경우는 3분의 1인데요. 그냥 이거를 여기다가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고요. 24분의 3과 요 위로 올라가는 거죠. 24분의 8. 그래서 약분돼가지고 8분의 1과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의외로 헷갈려하는 아이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자 이거 혼동하지 않도록 자 주의를 기울이게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30분의 19. 자 이거 서로 다른 세 단위분수의 합으로 나타내어 보시오 했는데요. 자 이 경우도 조합을 하는데 자 30의 약수들을 찾아서 조합을 하는 거죠. 30, 2, 15, 3, 10. 5하고 6. 자, 이렇게 우리가 약수를 같이 찾았어요. 자, 더해서 19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9가 되겠네요. 그쵸? 자, 요거는 사실은 뭐 조합이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3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30분의 3 더하기 30분의 6 더하기 30분의 10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 10분의 1, 자 5분의 1, 자 3분의 1이 되어서 거기에 이렇게 넣어준다는 내용이죠. 자, 요거 5학년 1학기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부분에서 잘 나오는 그런 형태예요. 자, 그 아래 문제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조합으로 나오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18분의 11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1, 18, 2, 9, 3, 6. 자, 근데 11을 만드는 거죠. 자, 몇 분의 1 더하기 몇 분의 1. 자, 11을 만드는 형태인 경우에는 9하고 2 조합도 되고요. 자, 제가 3, 6, 18. 그쵸? 자, 다른 형태.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어 보시오. 그랬어요. 자, 11. 이렇게 11 나오고요. 제가 뭔가를 빼먹은 게 자, 2개 나뉘는 경우가 있고요. 또 3개로 내가 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2하고 3하고 6. 자, 한마디로 몇 분의 1 더하기 몇 분의 1 더하기 몇 분의 1.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라고 하면 2개의 단위 분수로 더할 수 있고 3개의 단위 분수로 더할 수 있게끔. 그래서 18분의 3이 아니고 2네요. 자, 2 더하기. 자, 그리고 18분의 9의 형태로도 18분의 11을 설명해 줄 수가 있고요. 18분의 3, 2 더하기 18분의 3 더하기 18분의 6의 형태로 해서 바꾸는 거죠.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도 설명을 해줄 수 있고요. 두 가지 형태로. 그리고 자, 이 경우는 9분의 1 더하기 그리고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해서 9, 6, 3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자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7분의 3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이걸 단위분수로 표현하고 싶은데 약수 1과 7밖에 없는데 어떻게 더해서 3 만들지? 자, 이 경우는 사실은 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얘를 7분의 3과 같은 분수로 만들어주는 거죠. 14분의 6의 형태로 만들어줘. 이때부터 단위 분수의 합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2, 7, 14. 그렇다면 안 돼요. 제가 조금 다르게 해줘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4.
이렇게 조합을. 자, 이렇게. 그렇다면, 이것과 이것을 더해가지고 우리가 8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14분의 1과, 자, 그리고 14분의 우리 7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1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방법도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셔서 지금 앞에서 지금 우리 분수 똑같이 나누기 그리고 이집트 분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었고요. 제가 10분의 3의 형태, 지금 29쪽의 4번, 이 경우도 사실은 아이들한테 그냥 하라 그러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자, 요걸 설명할 때 사실은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그냥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10분의 3이라면, 자, 우리 얘를 우리 10분의 1과 10분의 2를 더하는 형태로 만들어 볼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아이들한테 뒤쪽에 나오지만 같은 분수 만드는 방법을 미리 여기서 좀 설명을 해줘요. 왜냐면 이걸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림으로 설명하지 않고 말로 설명하면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자 2분의 1과 같은 분수 4분의 2, 뭐 6분의 3 해서 자, 이런 것들이 같아지는 거. 자, 요거는 사실은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해줘요. 자, 뒤에 여기 있네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2분의 1 같은 경우는 또 아이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는 지금 3분의 2예요. 자, 3분의 2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바로바로 안 나와지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3분의 2. 자, 이렇게 나누면 자, 얘는 6분의 2. 6분의 4. 3분의 2. 자, 이렇게 똑같이 나누어지면 9분의 6. 자,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4개로 나누면 12분의 8. 자, 요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분모 분자의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했을 때 우리가 같은 분수 나온다라고 좀 설명을 미리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10분의 3은 10분의 1과 10분의 2를 더한 거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 더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게, 자, 이 분수가 이 분수도 되지만 이 분수가 이 분수도 된다. 같은 말로 자, 분모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졌을 때도 같은 크기 분수가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10분의 2 같은 경우 자, 우린 이거 단위 분수합으로 표현해 주려면 자, 이렇게 분자가 꼭 1이어야 해. 그렇다면 얘를 1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줘야 될까? 같은 수로 나누어줘야 되는데 자, 10분의 1을 같은 수 2로 나누어 주겠다. 자, 왜냐하면 둘 다 2단에 있는 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5분의 1이 되겠네. 그렇다면 10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의 형태가 되겠구나 라고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걸 그림으로 설명을 한다면 자, 그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자, 3개의 빵을 가지고 10명이 나눠 먹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경우도 지금 뭐 2분의 1로도 안 되고요. 3분의 1, 3분의 1. 자, 안 되면 자, 이 경우를 5분의 1씩 10명한테 일단 나눠주겠다는 거죠. 자, 5분의 1씩 자, 10명한테 나누어 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또 이제 자, 5분의 1씩 아니 10분의 1씩 자, 나눠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와 같이 5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형태가 될 거예요. 5분의 1 한 조각, 10분의 1 한 조각이 나오게 되겠죠. 자, 요거는 사실 이 형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20분의 6 형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르게 나누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자, 요거는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누는 거 있죠. 자, 요 내용은 우리
팩토 6권인가요? 저 기본 6A권에 보면은요. 거기에 피보나치의 뭐 탐욕스러운 절차라는 좀 약간 이름은 이상한데 그 절차를 이용해서 단위 분수의 합을 정하는 내용과 같아요. 가장 많이 단위 분수를 한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만큼 나눠주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또 똑같이 나눠주고 또 그 나머지를 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는 그런 절차들을 이용해서 단위 분수의 합을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제가 이렇게 지금 자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더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시면 그 팩토의 기본 A1에 보면은 요 단위 분수의 합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제가 좀 이렇게 앞쪽에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왜냐하면 앞쪽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고요. 자, 이쪽은 다 넘어갈 거예요. 분모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면, 뭐 같은 수를 나누면, 자, 처음 분수와 크기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다 푸는. 자, 이 경우 조금 아이들이 어려워하지만 자, 이 경우도 예를 들어서 5도 넣어보고 4도 넣어봤어요. 그런데 5를 넣어보니 자, 곱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16이라는 수가 없죠. 2나 뭐 3이나 곱하려고 보니 큰 수들이 없어서 자, 그렇다면 이것은 같은 수로 나누었을 때 더 좀 작게 해가지고 우리가 조각수를 더 작게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자 8분의 4를 2분의 1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10분의 5를 만들게끔 아이들한테 유도하실 때는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해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경우도 3학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요. 다 적게 해요. 애들한테. 5분의 3과 크기가 같은 걸 뭐 5분의 3, 10분의 6, 15분의 9 해가지고 막 다 적게끔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쭉 적다 보면 나중에 이제 찾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해줘요. 자, 분모 분자에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 분모 분자의 차가 24인 경우이잖아요. 그래서 차를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분모 분자의 차가 얘는 2네. 얘는 4네. 얘는 6이네. 8이네. 다른 형태로 보면 자, 우리가 자, 이 분모 분자의 차가 2인데 8을 만들려면 4를 곱해야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수들도 각각 4를 곱해야 하는구나. 자,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얘 분모 분자의 차가 2인데 우리는 24를 만들어야 해. 그렇다면 우리 몇을 곱해야 하지? 곱하기 12가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분모 분자에도 각각 12를 곱해서 자 60분의 36이라는 그런 수가 바로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아래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모 분자의 합과 차를 막 여러 개를 저 같은 경우는 막 연습 문제를 내주거든요. 자, 4분의 3이에요. 자, 이 경우는 합이에요. 합이 지금 7인데 98을 만들 거다. 자,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1학기였다 그러면 어쩌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 7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98을 만들겠다는 건데 자, 98 나누기 7 해줘야 돼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도 사실은 나누기에 대한 연습을 좀 해줘요. 여기서. 자, 예를 들어서 98 나누기 2라면 좀 쉬운 형태라면 68 나누기죠. 자, 이 경우는 몇이 되는지를 우리가 가장 나눗셈의 기본을 할 때 아이들하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누겠다. 자, 그래서 30과 4를 해서 34를 만들겠다. 그런데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98을 내가 2로 나누겠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90을 2로 나누는 게 조금 어려워요, 애들이. 그 경우에 내가 2로 나누는 경우라면 20, 40, 60, 80 이런 애들을 먼저 빼주겠다. 그렇다면 지금 이건 90이니까 80을 먼저 빼주겠다. 그리고 남은 18을 자 나눠주겠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40이 될 거고 9가 돼서 49가 되는구나.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250,
6이라면 자 나누기 2 같은 경우에도 200을 먼저 나누어 주고 사실은 나눗셈 할 때 이거부터 먼저 공부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시작 접근을 항상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50은 2로 나누기 어려우니까 우리 먼저 40부터 2로 나누어 보겠어. 그리고 16을 2로 나누어서 100과 20과 8 해서 128을 만들어 보겠어. 자, 그렇다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98을 자 7로 나누어 보겠어. 그렇다면 이 경우도 70, 140, 210 이런 아이들 먼저 빼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70부터 7로 나누고 그 다음에 28을 7로 나누니 10이 되고 4가 되니 얘가 14가 되겠구나. 자,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자 14. 자, 14번째 수가 자 이렇게 분모 분자의 합이 98인 분수가 나오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돼요. 이것은 굉장히 실제로 고학년 문제집에서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을 공부하지 않고 넘어갔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막 5학년인데도 하나하나 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분수의 크기 비교예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진짜 목이 닳도록 아이들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쭉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분수의 크기 비교하는 방법. 자, 4가지 방법이 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한꺼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분모가 같은 경우, 자, 분자가 같은 경우를 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뭐 9분의 3하고 9분의 4하고 어떤 게 큰가? 자, 9분의 4가 크네. 자, 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면 좋냐면요. 9개로 나눠진 것 중에 내가 3조각 먹냐, 4조각 먹냐요. 4조각 먹는 게 많이 먹겠죠. 자, 그 다음에 형태는 뭐냐면요. 여기서는 단위 분수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지만요. 그냥 분자가 같은 경우라고 설명해 주셔도 돼요. 9분의 3과 7분의 3이에요. 자, 이 경우는 오히려 분모가 더 작은 수가 큰 수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이집트 분수 설명할 때 빵 3개를 9명이 나눠 먹는 경우, 빵 3개를 7명이 나눠 먹는 경우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뭐 연속량과 이산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뭐 어렵게까지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그냥 빵 3개를 가지고 당연히 인원이 더 적게 먹는 사람 그 경우가 내가 더 많이 먹겠죠. 그래서 자, 이 경우가 더 큰 분수가 된다는 것들 자,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내용이 자, 여기 이제 쫙 나와줘요. 자, 그래서 실제로 41쪽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5분의 2, 6분의 1, 4분의 3, 6분의 2, 5분의 3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막 다 섞어놨을 때 얘들을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어떤 거냐면 6분의 1 아이들이 있네. 5분의 1 아이들이 있네. 그리고 또 분자가 2네. 분자가 3이네. 자, 이런 애들을 쭉 분류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6분의 1과 6분의 2를 볼게요. 자, 당연히 6분의 2가 크겠죠. 그럼 배치하는 거예요. 6분의 1이 자, 6분의 1이 더 작고 자, 그 다음에 6분의 2가 좀 더 크겠구나. 이렇게 되는 형태죠. 자, 그 다음에 6분의 2를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애가 5분의 2네. 아까 분자가 같을 땐 분모가 더 작은 게 큰 분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겠다. 자, 알 수 있고요. 자, 5분의가 있으니까 이제 5분의가 또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5분의 3 당연히 분모가 같으면 분자가 큰 분수가 크니까 이렇게까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이 또 3이 나오니까 분자가 같은 애가 또 있네 해가지고 이렇게 분모가 더 작은 애가 큰 분수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있겠죠. 먼저 하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걸로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자, 먼저 5분의 2하고 6분의 2를 비교해줘도 되고요. 5분의 3하고 5분의 2를 비교해준 후에 확장시키는 거죠. 뒤쪽이나 앞쪽으로.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12분의 1 형태, 7인, 분자가 7인 형태로 해가지고 나누어가지고 그리고 분자가 뭐 5인 형태 이런 식으로 나눠서 3가지 방법으로 자 풀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제가 3번째 설명드릴 분모 분자의 차가 같은 경우예요. 자, 분모 분자의 차가 같은 형태예요. 자, 잘 들리시죠? 자, 3분의 2,
뭐 4분의 3, 자, 5분의 4. 자, 이런 경우에 분모 분자가 다 1씩 차이가 나는 경우죠. 자, 그런 경우엔 실제로 여기에 그림을 보니 실제로 얘들이 더 조각조각 날수록 더 큰 분수이구나.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어린 친구들도 제가 요 내용을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3분의 2를 내가 먹는다면 안 먹는 조각은 얼마일까? 자, 3분의 1을 안 먹겠죠. 자, 4분의 1을 안 먹을 거고요. 자, 5분의 1을 안 먹을 거예요. 점점점 더 작은 조각을 안 먹게 돼요. 한마디로 내가 먹는 조각은 커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개념을 조금 설명해 주셔도 큰 아이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뒤쪽에 보면 여기서도 그러니까 공통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도대체 1번의 크기 비교인지 2번의 크기 비교인지 3번의 크기 비교인지 아니면 섞여 있는 것인지 그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 이 경우는 딱 공통점을 찾는 거죠. 분모 분자의 차가 이구나 라고 공통점을 찾는다면 더 조각조각 나 있는 아이들이 더 큰 분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충분히 풀어줄 수 되겠죠. 지금 4쪽과 5쪽 이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진짜로 아이들이 엄청나게 헷갈려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진짜로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 하면서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이해시키느라고. 근데 이해는 했는데 막상 적용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헷갈려하고. 자, 그런 내용인데요. 자, 지금 이 왼쪽 아래에 44쪽 볼게요. 그냥 제가 뒤에 있는 내용을 그냥 여기서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9분의 4고요. 자, 2분의 1이에요. 자, 2분의 1과 같은 분수를 옆에다 써볼 거예요. 근데 왼쪽과 공통되는 게 있게 써볼 거예요. 어떤 게 공통되는 게 있도록 써볼 거냐면요. 분자가 똑같이 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쪽이 분자가 4라면 이쪽이 분자가 4가 되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다면 곱하기 4가 됐으니 여기도 곱하기 4를 시켜야 되겠구나. 8분의 4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분자가 같은 경우가 되니까 같은 경우는 분모가 더 작은 분수가 큰 분수가 되겠죠. 자, 왜냐하면 똑같이 빵 4개가 있는데 9명이 먹겠냐, 8명이 먹겠냐거든요. 당연히 적은 인원이 먹는 경우가 더 내가 많이 먹게 되는 경우겠죠. 제가 무조건 다 막 먹는 걸로 설명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더 빨리빨리 이해하더라고요. 자, 이 경우에도 사실은 분모를 똑같게 만들어줘도 돼요. 그런데 저는 그냥 여기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분자를 똑같이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자, 7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그거의 2배인 14. 그래서 분모가 분자의 2배가 되는 거죠. 자, 그것보다 자, 얘는 그냥 바로 2분의 1이네요. 자, 2분의 1이니까 자, 14분의 7. 어때요? 7이 똑같은데 이 수가 더 크죠. 이 수가 더 크면 더 작은 분수가 되겠죠. 자, 우리가 분자가 같은 경우 분모가 더 큰 분수가 작은 분수가 되기 때문에 제 말이 좀 빨릴 수도 있어요. 제가 막 흥분을 하면 말이 좀 빨라지거든요. 자, 조금 더 천천히 해볼게요. 자, 10분의 7이고요. 자, 2분의 1이에요. 이 경우도 분자가 7이니 얘도 7의 형태로 만들어주겠다. 그렇다면 아까와 같이 이렇게 되어서 자, 분모가 더 작은 분수가 큰 분수가 되겠구나. 자, 이 경우도 11분의 5가 나왔고요. 자, 2분의 1이라면 자, 이 경우는 5니까 똑같이 5 해주고 2배 해줘서 10을 만들어주고 이 수가 더 큰 수니 더 작은 분수가 되겠구나 라고 여기서 설명이 되면 뒤쪽도 어렵지 않게 설명이 되고 이 부분이 헷갈리지 않게 설명이 돼요.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어떤 분수가 있어요. 그 분수에 자, 2배를 했을 때 10이죠. 10보다 11이 더 크죠. 그러면 이건 더 작은 분수가 된다고요. 2분의 1보다. 자, 한번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 9분의 5였어요. 자, 그냥 이 형태만 놓고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설명 안 하고요. 제가 그냥 이 상태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것의 2배가 10분의죠. 10분의 5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10보다 9가 더 작은 수죠?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보다 큰 분수. 왜? 10분의 5랑 비교해 줬으니까. 10분의 5가 바로 2분의 1이니까 10분의 5보다 이 분수가 큰 분수가 되니까 자, 얘는 2분의 1보다 큰 분수이다. 자, 그리고 13분의 6과 같은 경우에도
6의 2배면 12가 되겠죠. 자, 12보다 이 수가 더 크죠. 그러면 이 분수는 2분의 1보다 작은 분수. 거꾸로예요. 자, 그 수가 그 분자의 2배 된 수보다 작으면 큰 분수. 크면 작은 분수.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 헷갈려해요. 자, 이 경우는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가야 돼요. 분자가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작은 분수가 큰 분수구나. 그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가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이거는 제가 무한 반복시켰어요, 아이들한테. 너무도 헷갈려 해가지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 다음 시간에 오면 또 까먹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계속 반복했더니 한 뭐 3번, 4번, 막 5번까지 반복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 지금 2분의 1보다 작은 분수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진분수부터 쭉 찾아냈어요. 자, 3분의 1, 5분의 1, 5분의 3. 자, 이 진분수 찾는 것도 아이들한테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 찾는 거다. 먼저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자 찾는 것들을 했어요. 자, 빨리 찾아내려면 사실은 뭐 같은 크기 분수 뭐 이런 거 막 찾지 않고 그냥 바로 제가 해볼게요. 자, 3분의 1이면 자, 요 수의 2배예요. 그럼 2분의 1이죠. 2분의 1과 비교했을 때 얘는 더 작아요. 왜? 2보다 이 수가 더 크니까 작아요. 자, 그래서 2분의 1보다 작은 분수 동그라미. 자, 요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1이면 2배면 2죠. 자, 근데 2보다 이 수가 더 커요. 그러면 작은 분수. 자, 요 경우는 2를 곱하면 6이겠죠. 자, 6분의 3하고 비교해 줬을 때 이 분수는 더 큰 분수예요. 왜? 6보다 이 수가 더 작으니까. 큰 게 작고 작은 게 커요. 헷갈려요. 그래서 자, 요 경우도 마찬가지로 1의 2배면 2죠. 자, 2분의 1과 비교했을 때 이건 더 작은 분수. 왜? 2보다 7이 더 크니까. 자, 요 경우도 3의 2배면 6이죠. 자, 6보다 이 수가 더 크니까 작은 분수. 자, 요것의 2배는 10이네요. 10보다 이 수가 더 작으니까 얘는 큰 분수예요. 자, 얘는 해당 사항이 없죠. 2분의 1보다 작은 것만 우리가 지금 동그라미를 치고 있으니까요. 자, 얘는 1이니까 2겠네요. 자, 2보다 크니까 더 작은 분수. 자, 3의 2배 6. 6보다 크니까 더 작은 분수. 5의 2배 10. 얘는 작으니까 큰 분수네요. 7의 2배 14. 14보다 작으니까 큰 분수네요. 이렇게 해서 6가지 경우를 아이들이 찾아낼 수 있게끔 엄청 헷갈려해요. 자, 넘어가고요. 자, 뭐 이 경우 지금 48쪽의 경우에는요. 꼭 굳이 분자를 똑같이 만들어주지 않아도 쉽게 푸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6분의 2 같은 경우에요. 이 경우는 지금 당연히 그냥 분자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경우가 되겠네요. 자, 요 경우에 예를 들어서 6분의 4와 3분의 1을 비교하는 경우에도 분자를 4로 만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 분모의 2배인 6분의 1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6분의 1랑 비교를 해줄 수 있어요.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9분의 6 같은 경우에도 굳이 몇 분의 6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곱하기 3씩을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식이 적절하게 어떤 경우에는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고 어떤 경우에는 분자를 똑같이 만들어주어서 찾아내는 내용이죠. 자, 뭐 이 뒤쪽 같은 경우에도 요 경우 조금 아이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데요. 이때도 공통점 찾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니 15분의 4와 5분의 4와 3분의 2는 어떠냐면 분모 분자가 다 1씩 차이가 나는 수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쭉 나래비 할 수 있어요. 자, 15분의 4, 5분의 4, 3분의 2. 그런데 남는 일이 7분의 4 같은 경우에 얘네들을 어떻게 해줄까? 자, 가만 보면 우리가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4. 그렇다면 7분의 4와 5분의 4 같은 경우는 당연히 7분의 4가 더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3분의 2와도 비교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들어갈지 여기에 들어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 경우에는 우리가 7분의 4와 3분의 2를 비교해 줄 때 분자를 똑같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4로 자, 요것의 2배가 뭐예요? 자, 요것의 2배가 뭐예요? 자, 2의 2배 4죠. 그리고 또 6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6분의 4와 비교를 해주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5학년 아이들한테 적용을 할 때, 우리 지금 5학년 1학기 약분과 통분에서 이런 문제 나왔어요. 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큰 수부터 차례로 써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 생각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두 분수씩 차례로 통분하여 크기를 비교합니다. 라고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데 사실은 이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 예. 자, 그거를 제가 요 경우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7분의 3. 자, 이 경우에 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봐라. 얘네들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약분, 통분 단원이니까 통분을 해? 그건 사실은 조금 너무 필요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어떤 내용? 분모, 분자의 차가 같은 것을 비교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너무도 쉽게 비교할 수 있어요. 어때요 지금? 자, 4고 4고 4예요. 분모, 분자의 차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분모, 분자의 차가 같은 조각조각 난 경우가 더 큰 분수라고 그랬죠? 그냥 이거네요. 바로 풀어줄 수 있어요. 자, 물론 풀이 과정을 써야 된다 그러면 통분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금 그래도 선생님이 융통성이 있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금 설명을 해주는 거죠. 분모 분자의 차가 같은 경우에는 더 조각조각 난 분수가 더 큰 분수라는 것을 조금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아이들이 더 좀 문제를 풀어내는 데 도움이 될 건데요. 자, 요렇게 그냥 바로 우리가 풀 수 있고요. 자, 요 경우도 한번 볼게요. 1과 11분의 9, 그리고 1과 5분의 4, 1과 7분의 6이에요. 자, 요거는 두 개를 짬뽕시켜야 돼요. 자, 뭐냐면요. 지금 1과 1과 1과니까 1과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5분의 4와 7분의 6의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분모 분자의 차가 일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분수가 큰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바로 왜냐하면 우리가 더 조각조각 7조각 나 있고 5조각 나 있으니까 자, 이 분수가 더 큰 거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근데 얘는 지금 형태가 좀 다르죠. 분모 분자의 차가 2예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조금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 조금 작업을 해줄 거예요. 요거를 분모 분자의 차가 2인 형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앞서서 무엇을 배웠냐면요. 분모 분자의 차가 1인 경우에 2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곱하기 2를 해줬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2를 해줘서 10분의 8을 만들 거라는 거죠. 옆에는 11분의 9예요. 어떤 게 더 클까요? 얘가 더 크겠죠. 바로 찾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얘하고 얘를 또 비교해줘야 되네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11분의 9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7분의 6이지만 요거를 2배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14분의 12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얘가 자, 분모 분자의 차가 2, 분모 분자의 차가 2라면 요렇게 우리가 자, 더 큰 분수가 나와주네요. 그렇다면 1과 7분의 6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1과 11분의 9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1과 5분의 4의 형태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뭐 이 단원이 약분통분 단원이기는 하나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어림에서 풀어주면 굉장히 유용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꼭 그 방법만을 사실은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풀이 과정을 꼭 쓰는 내용이 아니라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사실은 문제를 풀어주면 훨씬 풍성하게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쉬는 시간이 없이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넘어가고요. 자, 이 내용이 또 그리고 앞쪽은 좀 쉬운데요. 뒤쪽에 수와 숫자의 개수 구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요. 자, 쭉 쭉 설명을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어서요. 이런 내용들을 그냥 쭉 넘어갈게요. 자, 주판 사용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자, 이 내용은 아이들이 모든 가와 다 풀 때 조금 어려워했어요. 너무 쉬워서. 저는 이거 풀 때 그랬어요. 애들한테 6살도 풀 수 있어.
수의 크기만 알 수 있으면 풀 수 있다. 아이들이 문제를 사실은 너무 어렵게 풀기 때문에 못 푸는 문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아인 넘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아인 넘버는 우리가 실제로는 팔리누럼수, 그리고 거울수, 대칭수라고도 이야기를 해주고요.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똑같은 수를 이야기해요. 이 내용이에요. 네 자리 수. 요 내용 어렵지 않네요. 자, 그리고 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63쪽에 1번.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크지 않다. 아이들이 크지 않다라는 말이 작다라는 말과 같은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크지 않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작거나 같다라는 말이 포함이 된다는 거. 자, 그걸 여기서 굉장히 강조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아이들이 풀 수 있어요. 이런 문제 풀 때도 사실은 가장 작은 수부터 큰 수로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게끔 그래야지 빠뜨리는 거 없이 풀 수 있으니까요. 자, 하실 수 있고요. 2번도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64쪽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자, 이거는 진짜로 선생님이 잘 유도를 해주셔야 해요. 어머님이. 자, 그래서 각 자리 숫자의 합이 4인, 예를 들어서 뭐 한 자리수, 그리고 뭐 두 자리수는 뭐 그냥 어렵지 않게 4하고 13하고 22하고 30이라고. 자, 40 못 찾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 이런 거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숫자의 합이 4인 경우를 해서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경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세 숫자 찾는 거를 일단은 먼저 숫자 카드 찾는 거. 자, 이 숫자 카드를 찾는다는 의미는 얘네들의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0, 0, 4인 경우. 무조건 처음 시작은 0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0 있으니까 그 다음에 1 넘어갈 거고요. 3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3일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요. 순서 바뀌어도 같은 거니까 같은 거라는 거. 그렇다면 이렇게 2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3인데 3은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모양은 찾지 않아도 되고 1, 1, 2의 형태가 될 거다. 자,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찾을 때 주의하셔야 될 점, 작은 수부터 큰 수로 나열을 시키던가 아니면 큰 수부터 작은 수까지로 나열시키시는 거 중요해요. 자, 요 경우에도 103 그리고 130. 이거 연습을 아이들이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는데요. 굉장히 좀 요거 103하고 다음에 막 300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아이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작은 순서부터 큰 수로 나열시키는 거 연습을 조금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301, 310. 자, 이 경우는 202, 220. 자, 그치요?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 그리고 이 경우는 112, 121, 211 해서 다 합쳐서 뭐 10가지 경우가 나온다. 자, 요렇게.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숫자 카드 4개씩을 넣겠다. 그렇다면 이런 형태가 될 거고 마지막에 하나가 추가되는 거겠죠. 그래서 무조건 작은 수부터 큰 수든 큰 수부터 작은 수든 나열시키는 거. 자, 그거를 주의해서 여기서 아이들하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나오면 20개의 경우 나오고요. 아까 자 10개 나왔어요. 그래서 다 합쳐서 35개 나온다는 거.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이 좀 부족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포스트잇 다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다 찾을 수 있게끔 하나하나 자 그렇게 해줬고요. 자, 요거 풀 수 있다면 그 옆에 얘네들도 풀 수 있겠죠. 중요한 건 2번 같은 경우에는 큰 수부터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합이 7인 건데요. 0, 0, 0, 7 찾아주고요. 자, 0, 0, 1, 6 찾아줬는데요. 뭐 6100, 6001부터 해야 되겠네요. 아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큰 수부터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아까 같은 경우는 제가 작은 수부터 나열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큰 수부터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큰 수부터 작은 수로 나열을 시켜요. 자,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찾아주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실은 뭐 천 몇은 찾아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큰 수, 다섯 번째로 큰 수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찾아줄 필요가 없고, 그 다음 조합인 이렇게 조합에서 5200이 나온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런 것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수와 숫자의 개수예요. 자, 아이들이 수하고 숫자를 구분 못하는 아이들 많아요. 자, 여기서 수의 개수는 사실은 하나하나 나누어주지 않고도 우리가 풀 수가 있는데요. 숫자의 개수는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해요?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자, 여기서는 100까지 나오니까 세 자릿수까지 있네요. 자, 한 자릿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1부터 9까지가 될 거예요. 그때 수의 개수는 9개. 자, 숫자의 개수. 자, 항상 이거 할 때 저는 근데 일단 요거 그냥 9개라고 제가 적어요. 자, 9개라고 적어요. 자, 그 다음에 두 자릿수 같은 경우 10부터 99까지. 그러면 이거 수 몇 개일까? 89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95%예요. 가끔 뭐 88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자,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의 수가 우리가 자 100개예요. 자, 그러면 13부터 100까지. 그러면 이 경우 우리 87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부터 100까지 수가 100인데 13부터 100이라면 어떤 것까지 필요 없을까? 1부터 12까지가 필요가 없겠구나. 아, 한마디로 12개를 빼줘야 하는구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99에서 이걸 뺀 다음에 거기서 뭐 1을 더하고 이러면 이거는 100% 잊어버려요. 애들이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꼭 접근을 해주실 때 1부터 99까지 우리 99개가 있어. 그런데 사실은 여기 필요 없는 게 있다. 1부터 9까지는 필요가 없네. 1부터 9까지 9개는 필요가 없네. 90개구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아이들이 나중에도 기억을 하고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숫자의 개수는 몇일까? 그러면 하나당 숫자, 수 하나당 2개씩 들어있으니 90 곱하기 2가 돼서 180이구나. 그때서야 요거를 제가 써줘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 우리가 도장을 찍는 거죠.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는 여기서 숫자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세 자릿수는 101예요. 수의 개수 하나일 거고요. 하나당 3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3개가 될 거고요. 그래서 192번 찍겠다. 이렇게 우리가 나와줄 수 있고요. 자, 그 뒤에 내용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자, 지금 0부터 999까지를 세는 거기 때문에 여기 0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경우도 아이들 수의 개수 9개라고 하는 아이들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1부터 9까지가 9개니 0이 하나 더 들어가서 10개구나. 그렇다면 10 곱하기 1 해서 10개 될 거고요. 자, 세 자릿수가 여기서는 지금 999까지니까 세 자릿수가 통으로 다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거는 100부터 999까지 해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1부터 999에서 이 필요 없는 1부터 99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999에서 99를 빼주니까 900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네 자릿수는 9000개겠네요. 아이들이 이런 얘기도 해줘요. 맞죠? 자, 하나당 3개의 숫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줄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이 2890개가 나와줄 거고요. 자, 그 옆에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제 얘네들을 적용시킬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11부터 우리가 숫자는 모두 몇 개입니까? 나왔기 때문에 이 경우도 무조건 분류해줘야 된다는 거죠. 두 자릿수,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그런데 여기서는 11부터 썼으니 한 자릿수는 필요가 없고 두 자릿수만 신경 써주면 되겠구나. 두 자릿수인데 11부터 몇 가지죠? 99까지네요. 그러면 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99에서 10을 빼주게 되겠네요.
89개의 수가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숫자는 몇 개일까? 숫자는 지금 89 곱하기 2가 돼서 178개가 되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여기서 수 111개를 썼대요. 두 자릿수에서 89개를 썼으면 합쳐서 111개를 쓰려면 여기서 우리가 22개를 써야겠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 22개의 수를 썼으니 숫자. 자, 그 경우인데 이 경우는 세 자릿수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세 자릿수 지금 100부터 몇 가지는 여기 물어보지 않았어요? 굳이 구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는. 자, 먼저 수의 개수가 111개 되게 하기 위해서 두 자릿수에서 89개 나왔으니 남은 111에서 89를 뺀 22개가 세 자릿수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22 곱하기 3을 하니 66이 되겠구나. 그때 쓴 숫자의 개수의 합은 몇 개일까? 244개가 나오겠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 문제와 같은 경우에도 자, 1부터 숫자 한마디로 219개를 썼다 이 얘기인 거죠. 한 자릿수.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숫자의 개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나누어 줘야 돼요. 1부터 9까지. 수의 개수 9개. 숫자의 개수 당연히 9 곱하기 1 해서 9개. 자, 무한반복이에요. 두 자릿수. 10부터 99까지 90개. 자, 90 곱하기 2.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 자릿수와 두 자릿수를 쓰는데 우리가 쓰는 숫자의 개수는 189개예요. 근데 우리는 몇 개 쓴다고 했죠? 219개 써야 돼요. 219에서 189를 뺀 수만큼 그 숫자의 개수만큼이 바로 세 자릿수를 만드는 데 썼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219에서 189를 빼니 잠시만요. 누가 들어오시려고 아이고. 자, 219에서 189를 빼니 우리가 30이라는 수가 나온다. 자,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헷갈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숫자 카드 30개를 썼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한 자릿수에서 9개 썼고요. 두 자릿수에서 180개 썼어요. 그래서 남은 거에서 30개를 써야 다 합쳐서 219개 쓰는 거예요. 자, 세 자릿수에서 30개의 숫자를 쓰려면 수는 몇 개가 필요할까? 해줘야 여기서 10개의 수가 필요하구나. 근데 어떤 수부터 시작했을까요? 100부터 시작했어요. 100부터 몇 가지 수를 해줘야 10개의 수가 나올까요? 자, 이 경우에 110이라고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자, 그 경우는 101부터 시작했을 때 10번째 수가 11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109라는 거.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109에서 자, 아까 어땠어요? 99까지는 필요 없는 수였으니까 99를 뺐네요. 그랬더니 10개 나왔구나. 이렇게 10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건 109가 마지막 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고요. 자, 이 내용은 문제 해결의 길잡이 이런 데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건 살짝 접근법이 달라요. 자, 뭐냐면요. 0부터 99까지의 수를 쓸 때 숫자 7은 모두 몇 번 쓰는지예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문제 해결의 길잡이에서 이 문제 풀 때 뭐 1의 자리 숫자에 1의 자리 숫자에 7이 들어가는 경우, 10의 자리 숫자에 7이 들어가는 경우를 나누어 가지고 쫙 20개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각각 몇 개씩인지를 다 한번 통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얘를 임의로 만드는 거예요. 00, 01, 02 해가지고 자, 몇 가지 만들었냐면 99까지 만들었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 몇 칸이 10개씩 10칸 돼요. 10줄씩. 그래서 10 곱하기 10이니까 우리가 자, 수는 100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수들이 다 어떤 수들이냐면 두 자릿수예요. 그래서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100 곱하기 2가 돼가지고 200개의 자, 숫자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근데 가만히 보니 지금 우리가
자, 여기서, 자, 이 내용에서 보면, 맨 위에 10의 자리에 0들이 다 들어있어요. 1의 자리에, 아니, 10의 자리에 1이 들어있고, 2, 3, 9. 아, 모두 다 10의 자리 숫자에 들어가는 거 개수가 똑같구나. 10개씩. 자, 이번에는 정말 1의 자리 숫자들을 볼 거예요. 그러면 1의 자리 숫자들이 다 0 들어가고 1 들어가고. 아, 이쪽으로도 10개씩 들어가고 이쪽으로도 각각 다 10개씩 들어가는구나. 다 똑같은 수가 들어가겠구나. 한마디로 200을 자 0에도 1에도 2에도 다 무조건 다 똑같이 나누어 주겠구나. 한마디로 10군데로 똑같이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20번씩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0의 개수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임의로 우리가 만들어준 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애들을 빼줘야 돼요. 0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10개 되겠네요. 0의 개수는 이것만 0의 개수만 10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20개씩 될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자, 이 문제도 풀 수 있고요. 자,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여기서는 아예 그냥 세 자릿수 만들어줬네요. 그러니까 수의 개수는 1000개 될 거고요. 근데 숫자의 개수는 그거 곱하기 3이니까 3000개가 되는데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0부터 9까지의 숫자의 개수가 모두 똑같이 들어있으니 3000을 똑같이 10군데로 나누어서 자 300개가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300번 누른다는 거. 자, 그거까지 설명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4번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뭐 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주의할 점 알려드리려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 경우는 지금 1의 자리에 2가 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쵸? 10의 자리와 그리고 100의 자리에 자 2가 오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21, 23, 25, 27, 29, 뭐 121, 123 그래서 921, 923, 925, 927, 929 해가지고 자 이렇게 자 5개씩 자 아무것도 없는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간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서 아이들이 또 조금 헷갈려하는 경우 있기 때문에 여기가 0이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0부터 9까지의 개수이기 때문에 아 5개씩 10군데 있겠구나. 그래서 얘가 50개. 자, 똑같은 방법으로 얘도 5 곱하기 10 해서 50개가 나올 거예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사용한 숫자 2는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경우는 당연히 100개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사용한 숫자 2라고 하지 않고요. 숫자 2가 들어가는 수는 몇 개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문제가 달라져요. 자,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200 자, 221, 223, 225, 227, 229가 들어가고요. 여기도 221, 223 이렇게 똑같은 수가 2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숫자 2가 들어가는 수는 몇 개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까 100개에서 겹쳐진 5개를 빼줘야 해요. 그래서 95개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숫자의 개수를 묻는 것인지 아니면 그 숫자가 들어간 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묻는 것인지에 따라서 문제를 좀 구분을 해줄 수 있게끔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분수와 소수 부분이고요. 이거야말로 진짜 이제 3학년에서 몇의 몇 분의 몇, 그쵸? 아니면 몇 중에 몇은 몇 분의 몇인지 물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내용에서 나와줘요. 자, 아이들이 여기에서 좀 어려워하는 내용은 다른 내용은 별로 없고요. 지금 뭐 동물원, 자, 지금 문제에서 자, 24명 중에서 2분의 1이다. 자, 이 경우는 항상 우리가 2분의 1이라는 거 분수는 몇 묶음 중에 몇 묶음? 2묶음 중에 한 묶음. 아, 그렇다면 24를 2묶음으로 나눠주는구나. 그럼 한 묶음 안에 몇 개 들어갈까? 아, 12개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12명.
자, 놀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이에요. 아, 그렇다면 24를 세 군데로 나눠볼 거야. 세 묶음으로 나눠야 되니까. 그렇다면 한 묶음 안에 몇 개 들어가 있을까? 아, 8명. 이렇게. 자, 그리고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8분의 1이니까. 자, 얘를 24를 똑같이 8군데로 나눌 거다. 그렇다면 한 묶음당 3명씩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빼줘가지고 아무 데도 가지 않은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할 수 있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요. 꽤 어려워해요. 요거는 5학년 친구들도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너무 어려워해요. 자, 왜냐면 시간을 환산해서 나누고 곱하고 하는 내용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3시간? 요거를 뭐 바꿔줘라. 그러면 이거 진짜 어려워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몇 시간 몇 분인지 바꿔줘라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5시간 3분이라고 하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환산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5분의 3 시간이라는 얘기는 자, 우리가 1시간이 몇 분일까? 아, 60분이구나. 60분 중에 5분의 3이 얼마냐고 묻는 것이 있기 때문에 60분을 5군데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60 나누기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12 이렇게 바로 나와줄까요? 자, 3학년 아이들은 나눠줄 수 없어요. 이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눗셈의 방법을 써주시면 좋아요. 물론 세로셈을 가르쳐 주셔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연습을 계속 시켜주거든요. 자, 60을 나누기 5를 해줄 건데 자, 5, 50, 100, 150씩 미리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50부터 먼저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남은 10을 나눠주어서 10하고 2가 나와서 12. 자, 처음 나눗셈 접근할 때 무조건 이렇게 접근시켜 주셔야 좋아요. 자, 요렇게. 그래서 그렇다면 이 값은 지금 10이라는 값은 어떤 값이냐면요. 5분의 1의 값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60분을 5군데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5분의 3을 구해줘야 하니 이것의 3배겠구나. 5분의 1이 3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3학년 아이들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물론 4학년, 5학년 아이들은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줘도 알 수 있지만요. 3학년 아이들은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 값은 바로 우리가 5분의 1 값이다. 그렇다면 5분의 1 값이 5분의 3의 값이 되려면 3배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12 곱하기 3이 돼서 36분이 되는구나. 시간을 분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자, 15분의 7 시간.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60분을 자, 의 15분의 7인 거예요. 자, 이거 이제 5학년 2학기 때 보면 분수에 곱셈 있어요. 그냥 60 곱하기 15분의 7 하면 돼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제 분수의 곱셈을 안 배운 상태에서 얘네들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60을 15군데로 나눠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경우야말로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야말로 우리가 나눗셈의 정의예요. 곱셈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면 15씩 몇 번 더하면 60이 될까? 라고 아이들한테 생각해 주게끔 하셔야 돼요.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니 15씩 4번 들어가게 되겠구나. 그래서 4씩 들어가게 되겠고 이 경우가 바로 15분의 1의 값이 4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15분의 7을 구해야 하니 4 곱하기 7 해서 28이 되겠구나. 그래서 28분이 나오게 되는 경우죠. 자, 그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풀이집을 보니까 그냥 뭐 막 그림으로 설명을 해 주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2시간 30분을 그냥 통으로 다 분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줬어요. 150분으로. 그렇다면 이제 150분을 분 중에서 2분의 1이 되는 거죠. 얘를 똑같이 2로 나누는 경우에요. 자, 150. 자, 이 경우 아까 제가 2로 나누는 거 말씀드렸죠. 100을 먼저 2로 나누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50은 못 나눠요. 바로. 그래서 40을 2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10을 2로 나누는 경우죠. 그래서 자, 얘 50이고요.
얘 20이고요. 얘 5가 돼요. 아, 그래서 얘가 75분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자, 알 수 있어요. 자,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150분 중에서 5분의 2는 잠을 잤대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50을 5군데로 나눠줘야 돼요. 요건 쉽네요. 30 아이들이 바로 찾을 거예요. 근데 그 값이 바로 무엇이냐? 5분의 1의 값이라는 거죠. 우리는 5분의 2의 값을 구해줘야 하니 얘 2배인 60을 구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둘을 더해서 뭐 135분인데 자, 한마디로 15분 되겠네요. 그렇죠? 도시락 엄청 빨리 먹네요. 자, 그리고 요거는 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어서 참 신기한 그리고 머리가 좋은 상인이에요. 그죠? 예. 결국은 한 마리 남아가지고 다시 돌려줬죠. 자, 분수 만들기인데요. 여기서는 가분수, 대분수, 진분수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뒤쪽에 보면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고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까지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가분수를 막연히 분자가 분모와 같던가 더 큰 분수라고만 알면 조금 미흡해요. 뭐냐면 가분수는 1과 같거나 1보다 큰 분수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자, 왜냐하면 4분의 5를 한번 볼 거예요. 애들한테 얘기해요. 4분의 5, 4개로 나눴는데 5개 어떻게 먹지? 똑같이 4개로 나눠서 5개 먹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한 판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4분의 5면 한 4분의 1,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5조각. 한마디로 4분의 1이 5조각이 있어야 4분의 5가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얘는 우리가 그냥 1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한 판이니까 요거를 다른 말로 1과 4분의 1이라고 하지 결국은 얘하고 같은 분수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고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고요. 그냥 아이들이 뭐 조금 막 기계적으로 가분수 대분수로 바꾸고 대분수 가분수로 바꾸는 건 자연스럽게 나중에 기계적으로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처음부터 대놓고 기계적으로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와 뭐 예를 들어서 뭐 4분의 1이다. 자, 이 뒤에는 항상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대분수는 표현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 그리고 앞에 이제 대분수의 대자는 우리가 큰 대자 뭐 이런 거 쓰지 않고 우리가 뭐 허리띠 대라고 해서 이렇게 옆에 허리띠처럼 붙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한자를 쓴다 뭐 이런 정도 얘기해 주시면은 좋고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사실은 2 더하기 4분의 1이다. 근데 이 2는 우리가 1하고 1을 더한 거지. 그렇다면 자, 여기가 4분의 1이니 얘도 우리가 1과 똑같은 4분의 4를 만들어 줄 거야. 4분의 4를 만들어 줄 거야. 자, 그렇다면 얘네들을 각각 여기까지 해서 더한 값이야.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4분의 9야. 결국은 이 분수와 이 분수가 같은 분수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2, 4, 8 더하기 1 해서 9가 나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이 연습이 충분히 돼 있은 다음에. 그래야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떤 원리를 전혀 모르고 막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3분의 8 같은 경우에도 얘를 우리가 바꿔줄 거다. 그러면 덜어낼 거야. 3분의 3씩. 3분의 3, 3분의 3. 멈춰야 되겠다. 3개까지 되면 3분의 9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3분의 2가 되면 다 합쳐서 3분의 8이 되겠구나. 얘는 다른 말로 1이라고 하고 얘도 1이라고 하네. 그렇다면 얘는 뭐야? 2와 3분의 2가 되겠구나. 같은 분수야 라고 이렇게 가분수와 대분수의 특징을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경우에 우리가 아이들한테 아이들도 딱 이렇게 자, 이거 한번 우리가 대분수로 바꿔볼까? 그럼 애들이 문제 푸는 애들이 동시에 막 쳐다보여. 응? 막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3 넣으면 뒤에 3과 6분의 0인가? 뭐 이런 거.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그래서 이게 3이야. 예. 그냥 3,
자, 그래서 우리가 6분의 6은 1인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좋으니까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3과 3분의 1과 4와 뭐 5분의 4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이것도 수직선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얘는 2, 3, 4, 5, 6. 자, 얘는 3에다가 3분의 1을 더한 거야. 한마디로 3보다 조금 더 큰 수야. 여기로 들어가겠죠. 자, 얘는 4보다 조금 더 큰 수야. 4하고 5분의 4만큼이야. 얘는 1은 아니니까요. 한마디로 5는 안 되는 3, 4와 5 사이에 있는 수야. 이렇게 얘를 조금 어느 쪽에 있는지를 수직선상에서 애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기서 구하는 가장 큰 뭐 대분수와 가장 작은 대분수 찾기를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딴 거는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서 가장 작은 진분수 구하는 건 1과 7분의 3. 왜냐하면 자, 얘도 작아야 되고 남은 거 가지고 가장 작은 진분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적은 것의 개수를 여러 명이 나눠먹는 게 당연히 한마디로 차이가 큰 수가 작은 분수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위쪽에 보면 우리 지금 가장 큰 대분수 찾기예요. 당연히 7과가 들어가는 건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1, 3, 4, 6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작은 진분수 뒤에다 만들고 싶어요. 자, 가장 작은 진분수를 만드는 방법은 분모 분자의 차가 가장 적은 경우인 거죠. 왜냐면 아까 가장 많은 경우, 가장 차가 큰 경우가 가장 작은 분수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가 가장 작은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3분의 1이 있을 거고요. 자, 4분의는 당연히 3이겠죠. 자, 다음에는 6분의 4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클까? 자, 여기서 보면 얘는 딱 봐도 2분의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아까 우리가 분수 크기 비교했던 거를 굉장히 잘 활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자, 2분의 1보다 얘는 작아요. 그러니까 탈락. 4분의 3과 6분의 4예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할까? 자, 지금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분수를 찾는데 무엇을 적용시켜주면 좋을까? 이 경우는 요거. 자, 앞서서 우리가 같은 크기 분수 찾는 거예요. 찾는 방법이에요. 같은 크기 분수, 우리가 분모 분자의 영향이 같은 수를 곱해줘도 되지만 같은 수를 나누어줘도 된다고 했어요. 보니까 2의 배수, 얘네들이 2로 나누어지겠구나. 2단에 있는 수들이구나. 그렇다면 얘가 바로 3분의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분모 분자의 차가 같은 경우. 그렇다면 우리가 분모 분자의 차가 같은 경우에는 더 조각조각 나니까 큰 분수였어. 그래서 여기서 4분의 3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뭐 그냥 그려서도 풀 수 있고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지만 되도록이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활용해서 풀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아이들한테 풀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요. 그리고 그쪽에 넘어가서 얘들은 뭐 어렵지 않게 쉽게 풀 수 있고요. 자, 제가 87쪽에 2번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것을 자, 여기서 설명드려 볼게요. 30분의 2, 27분의 4, 24분의 6, 21분의 8. 자,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 문제 풀이 보니까 표를 이용해가지고 쭉 적어가지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가분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얘 분모 분자의 차가 얘는 28이에요. 자, 얘는 23이에요. 18이에요. 13이에요. 뭔가 규칙이 보이시죠? 그 다음엔 뭐겠어요? 8이겠네요. 그 다음에 4겠네요. 분모가 분자보다 3이 커요. 그 다음에는 어떤 수가 나올까요? 0보다 작은 수가 나오겠죠. 딱 이때가 가분수가 되는 때예요. 왜냐하면 분모가 분자보다 8 큰데 더 작아진 그런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가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굳이 얘네들을 하나하나 찾지 않고도 얘네들을 이 경우는 지금 얘 몇 개 안 되니까 사실은 찾아둬도 돼요. 그런데 훨씬 조금 만약에 뭐 7번째가 아니라 10몇 번째라고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찾아주는 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규칙으로 풀어주면 사실은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훨씬 복잡한 문제에서.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거는 사실은 규칙으로 안 풀어줘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규칙을 쓰는 건 훨씬 복잡한 문제에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 예, 그거를 여기서 한번 좀 적용을 해봤고요. 뭐 분수와 소수. 소수가 훨씬 나중에 나온 수라는 거. 예, 3000년이나 더 후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 한 자리수, 소수 한 자리수. 소수 한 자리수, 두 자리수, 세 자리수에 대한 구분이에요. 자, 앞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소수점 뒤에 하나가 있으면 얘는 소수 한 자리수라고 이름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5학년 문제에서 보면 소수의 덧셈 뺄셈 부분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같은 경우에는 숫자 카드 주어지고요. 뭐 한 4개 정도 주어졌나요? 네, 4개 주어지고 가장 예를 들어서 2, 3, 5, 7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때 가장 큰 소수 두 자리수 그리고 가장 작은 소수 소수 두 자릿수라고 하지 말고 요걸 한 자릿수라고 할게요. 작은 소수 두 자릿수를 의 차를 구하여라. 뭐 이런 문제 나온다고 한다면 가장 큰 소수 한 자릿수는요. 자, 한마디로 753.2가 되겠죠. 이게 소수 한 자릿수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가장 작은 소수 두 자릿수예요. 그 경우는 23.57이 되겠죠. 얘네들을 차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자, 소수의 덧셈 뺄셈은 항상 소수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수의 곱셈까지 배우게 되면 그때는 소수점을 맞출 필요가 없고 마지막에 계산을 해줘야 한다는 거. 아이들이 같이 배우게 되면 헷갈려요. 이 경우도. 그래서 이렇게 소수 한 자릿수와 두 자릿수의 개념에 대해서 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어렵지 않게 또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94쪽에 2번 같은 경우 볼게요. 자, 우리가 대분수 중에 가장 작은 거 구하라고 하면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몇 번째 거 구하라 그러면 사실은 세 번째로 작은 대분수 구하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경우에 이제 우리가 무조건 가장 작은 거부터 먼저 구한다는 거죠. 가장 작은 대분수부터 먼저 구해줘요. 자, 그거 뭐겠어요? 3과. 자, 중요한 거는 뒤에 진분수도 작아져야 하니 차가 큰 경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분모는 커야 하고 분자는 그 중에 가장 작아야 한다고 했어요. 찾아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자, 두 번째로 작은. 자, 후보가 있어요. 여기서는 3과 똑같이 3과예요. 얘네들을 바꿔주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자, 크긴 큰데 그 다음으로 큰 수 하고 제일 작은 수 넣어주고요. 자, 이번에는 가장 큰 수하고 그 다음으로 큰 수. 자, 얘보다는 조금 더 큰 아이들을 후보에 올렸어요. 자, 그 중에서 작은 아이들을 찾으면 되겠죠. 자, 뭔가 얘네들을 보면 생각나시는 게 있어야 해요. 우리가 분수 크기 비교할 때 분모 분자의 차가 같은 경우. 그쵸? 4씩 차이가 나잖아요. 요거네요. 왜? 조각조각 난 아이들이 더 큰 아이들이. 우리가 작은 분수 찾아야 하니까 이게 되겠네요. 두 번째로 작은 분수.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얘는 세 번째로 작은 분수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고요. 자, 3번만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2분의 3, 3분의 8, 4분의 15, 5분의 24, 6분의 35. 자, 이 경우에도요, 사실은 뭐 9번째면 그냥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거를 규칙으로 풀어주자는 거죠. 자, 먼저 분모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씩 커지게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게 첫 번째 거고요. 우리는 9번째 분수 찾을 거예요. 한마디로 몇 번 커졌죠? 8번 커졌네요. 2에다가 8번 커졌으니까 분모는 10이 되겠네요. 이렇게 바로 나와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를 찾아줄 거예요. 자, 분자는 지금 보면 이렇게 몇이 커졌는지가 보이게 되는데요. 5 커지고 7 커지고 9 커지고 자, 11 커지고 이렇게 되겠네요. 아유, 그러면은 뭐 그 다음에 또 몇 커지고 몇 커지고 이렇게 해줘야 하나?
그건 이제 그냥 찾는 방법이고요. 자, 요거 제가 우리 규칙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얘는 뭐다? 3 더하기 5다. 앞에 수에다 5 더한 거죠. 자, 앞에 수에다 5 더한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그 수에 3 더하기 5에다 7 더한 형태네. 자, 얘는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네. 아, 뭔가 느낌이 오시죠? 뭔가 근데 하나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이 앞에 1이라는 수가 있으면 굉장히 뭔가 막 편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그냥 싹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을 빼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얘는 뭐예요? 홀수를 3개 더했죠. 이거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홀수 3개 더한 건 뭐였어요? 3 곱하기 3이었네요. 자, 얘는 뭐였을까요? 4 곱하기 4였네요. 얘는 5 곱하기 5였네요. 자, 네 번째 수가 5 곱하기 5에서 1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9번째 수예요. 자, 그렇다면 얘는 10 곱하기 10에서 1을 빼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99가 나와주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래서 10분의 99를 자, 이렇게 9와 10분의 9로 바꾸어서 자,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까지 자,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예, C권, C1권 내용이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달려봤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3학년, 4학년 교재로 나왔지만 뭐 5학년 애들한테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설명해줄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예, 한번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활동도 좀 해보시면서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예, 도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예, 2권 같은 경우에 C2권 같은 경우 측정인데요. 이거 꼭 풀어오셔야 돼요. 뒤쪽에 이상한 시계하고 막 고장난 시계 부분이요.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아마 보시면서도 이게 뭐지? 하시는 내용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꼭 풀어보시고요. 저희 건강한 얼굴로 다다음 주에 봬요.